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다음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빨리, 가장 이른 시간에 내놓은 결의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올 생각이 없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본회의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무노동 무임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실, 일하는 국회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할 게 많습니다. 국회 바쁠 것 같고요. 또 저희 오마이 TV 바쁘신 또 두 분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 두 분이 있죠. 박봉규, 최진봉 교수,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긴급 편성 초긴급 하다가 갑자기 뭐 네. 오늘은 그냥 뭐지? 수요일엔 박봉규. 뭐 왜 그래요? 토요일만 하니까. 초 긴급. 수요일만 하니까. 계속 요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제 정착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은 수요일엔 의미입니다. 박봉규. 계속 하나 더 얘기해야 만들어요 돼요. 그러면. 수요일이 안착이 되면 집에 하나씩 안착됐어요. 예. 안착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글 올려 안착이 됐습니까? 안 아니 됐습니까? 데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월수금 괜찮지 월수금 않습니까? 월수금. 괜찮네. 월수금 입에 딱 그러니까 좋네요. 제가 제 좋네요. 생각은 예. 잘 돼가지고 매일매일 박봉규 이게 좀 하고 싶다. 데일리 박봉규. 데일리 솔직히 뭐 박봉규. 저희 빼고 다른 거 해봐야 별로 안 나옵니다. 아니 우리 최 교수님은 흥행의 보증수표시잖아요. 그럼요.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진행하는데 동접자 5만 5만 명 슈퍼챗 릴레이. 최진봉의 와, 힘 역시 뿌듯했습니다. 저는. 슈퍼챗 200만 원 와. 기록입니다. 흥행의 보증수표라. 아니, 보증 이게 수표. 최진봉 교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 너무나 일을 보세요. 잘하기 때문에 기뻐서 아니, 사실 그 그런 거 4시간 아니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 4시간 본드 투혼이었습니다, 난 얼굴에 아니 뭐 엉덩이에 본드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의자가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방송 정신. 네. 예. 화장실도 안 갔어요. 4시간 동안. 예.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잘하셨습니다. 콘텐츠 보시죠. 콘텐츠는 재미가 네. 없습니다. 본회의장 계속 비추고 있어요. 요거 아니, 인정합니다. 생각을 네. 해보세요. 투표하는데 뭐 할 일, 뭔가 얘기를 계속 요 장면입니다. 네. 요 장면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진봉 아이디어를 교수님이네요. 냈죠. 예. 저기 화면에 잡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자. 그래서 정청래한테 정청래이 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얘기하고 깜짝 놀랐겠네요. 바로 전화를 했더니 화면에 전화기 꺼내는 게 잡혔습니다. 제가 전화하고 전화 신호가 가는데 네. 꺼내는 게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실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역시 본회의장 네. 안에서는 그리고 또 곽상원 의원이 보이길래 전화를 했죠. 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또 한 명 있죠 이 자리에. 누구요? 박정호. 아. 박정호 기자 전화했잖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야. 진짜 퇴근했지 이것 않습니까? 보세요. 퇴근한 퇴근한 사람한테 신인규는 받았습니다. 저는 신인규는 전화 와서 받았잖아요. 받았고 5만 명 접속에 조금 예. 또 하나 제가 쌌 그렇습니다. 또 슈퍼챗도 쏘셨잖아요. 아, 예, 슈퍼챗에서 좀 예. 깜짝 네, 놀랐어요. 아유 신인규 뭐 TV. 그냥 약속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슈퍼챗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대단하신 게 이 네. 틈을 노리고 네. 홍보, 신인규 신인규 TV TV. 홍보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 아, 이거 슈퍼챗을 홍보하는 모습. 그게 광고비예요. 그러니까 광고비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수만 그날 명한테. 제가 좀 억울했던 게 안 예. 그래도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슈퍼챗을 쐈는데 아, 뭐 저도 몰랐어요. 알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네. 계속 방송 중에 제가 안 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구독자님들이 안 올라와. 계속 전 신인규 봤어요. 쐈다고. 저 보고 있었어요. 방송 보고 예, 있었기 근데 때문에. 교수님이 근데 왜 자꾸 끊어, 전화를? 아니라 하시니까. 전화를 왜 입장에서. 끊냐고 보고 있어. 자기가 전화한 줄 알아. 신인기 TV 홍보인 줄 알아 봐요. 5만 원의 아유, 효과예요. 대단합니다. 이 5만 원의 효과입니다. 네. 예, 아무나 자, 해주지 끊어주세요. 않습니다. 10초, 5만 원 10초입니다. 자, 끊어주시고요. 아유,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10만 원 하면은 예. 다시 또 1분, 보여드려 1분으로 1분을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냉정합니다. 자, 냉정합니다. 그럼요. 예. 광고비 받고 저희가. 근데 저희가 방송하고 그날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예. 릴레이 슈퍼챗 동참해 주시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밤 진짜. 11시 40분까지 했거든요.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 아. 3만 명, 4만 명이 보고 계셨어요. 그 동시간대 1위. 일위 제일 많이 였어요. 보던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저는- 시간대 오마이 TV가 그 현장을 또 생생하게 보여줬고 네. 최진봉 교수님, 제가 있었지. 신인규 변호사, 제가 있으면은 10만 명. 그날 10만 명 돌파됐죠. 무슨 박앵커님 오셨어요. 그냥 10만 명. 웃겠습니다. 있었으면. 웃습니다 그냥. 네.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정말 4시간 동안 투혼을 쉬우지 제가 말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전화하기, 전화하고. 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너무 시간을.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가니까
뭔가 지루할 말을 수 해야 되고 있으니까, 지루할 수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오마이 TV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역시. 언론 많이 들으셨죠? 네. 잘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현장을 보여주는 언론. 네, 살아있는 언론. 그래서 구독하신 분도 많이 좀 늘었고요. 그럼요. 그날. 왜냐면 그렇고 좋아요 그- 버튼도 많이 누르시고. 그렇죠. 오마이는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의 지지 지원이 아니면 운영이가 맞아요. 힘들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민 저널리즘의 원칙까지 운영되는 네.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과 협력이 없으면 오마이 뉴스든 TV든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뭐 오마이 TV 직원도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직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예. 아니 근데 시민 동행하셨는데 저도 또 구 민심 동행 아니겠습니까? 같이 동행하는 거니까. 복라인 구 민심 동행, 시민 동행 예, 같이 가겠습니다. 동행하십시오. 예, 열심히 동행하는 하겠습니다. 박봉규. 아니, 네. 오마이 TV 잘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지금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안 할까 봐. 보여주세요. 릴레이를 안 할까 봐. 아니 최진봉 효과가 터졌는데 그날 네. 오늘도 한번 터지면 입증이 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입증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리스크를 안고 저는 이거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야 하실래요? 합니다. 200만 원 안 나오면은 바로 하차인데. 무슨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무슨 농담이고요. 갬블이에요. 아니 이거? 뭐 지금 저희 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희 박봉규 네. 안착이 됐지만 그래도 시간대가 네. 취약한 시간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많은 9시는. 방송이 많아가지고 레드오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시간이. 슈퍼챗보다는 좀 네. 다른 방송 가시더라도 네. 우리 방송 한다고도 좀 알려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전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들으시게. 전도 좀 해주시죠. 아니, 전도를 좀 해주시면 전도 좀 오늘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저는 네. 그냥 아, 이제 그럼요. 댓글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뭐 네. 500원이든 1000원이든 뭐 너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저희도 또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도 흥이 나서 제가 보니까 네. 한번 시작을 하면 흥이 나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해요, 예, 더 열심히 하시니까. 흥이 난다. 예, 왜냐면 이제 박정우 기자 운영 네.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슈퍼챗 거의 안 와요. 아 그럼요. 가뭄에 콩 나듯이 좀 흥이 안 오늘 한번, 납니까? 예, 흥이 안 나요. 박봉규에서 한번 여러분 박봉규에서 한번, 예. 최진봉의 힘을 보여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흥하는. 슈퍼챗 릴레이를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안 네. 오고 있습니다. 예, 최진봉 효과가 오 바로 오야 와, 오죠. 역시 보여요. 이 야, 보세요. 이럴 수가, 권영희님. 이것 보세요. 확실히 제 있네. 힘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인정. 교인 아니세요?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희. 아유 고맙습니다 권영희님. 와 세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을 주는 방송. 네, 이제 또 시작입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권용인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릴레이가 시작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박정우가 못하는 일 네, 최진봉이 합니다. 최진봉 교수가 좀 최진봉은 해주십시오. 합니다. 저는 오늘 네. 알찬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좋습니다. 알차게 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찬 방송, 웃음을 주는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용희님께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 오마이티에 방송하는 진짜 잘 모르세요 아직은. 아직 잘 모르세요. 아직 소문이 안 왜냐면은 났군요. 뭐 다른 방송 너무나 다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희 오마이 TV도 특히 수요일엔 박봉규가 한다. 이거 네. 좀 알아주시면 아마 많은 분이 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빨리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공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음. 최진봉 교수가 진행을 했던 원구성 11개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서 어제 일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과방위가 열려서 뭐 최민희 위원장이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방통위 상임위원장 보냈으면은 국회에 안 왔어요. 안 왔죠. 최민희 네, 안 오죠. 의원이 상임위원을 했으면. 네, 상임위원을 안 주고 네. 질질 끌다가 그렇죠. 뭐 최민희 의원이 이제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과방위원장까지 위원장에 하게 앉아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자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하는 국회 신인규 변호사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조국혁신당의 선전도 뭐 조국혁신당이 잘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비 효과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국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여당은 보이콧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보수 언론에서도 그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어렵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태도를 안 바꿀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델로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에는 저는 모든 힘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동시에 그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 예를 들면 뭐 제도를 바꾼다라든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영역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앞으로 민주당이 좀 시험대 위에 올라와서 잘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또 삐끗을 하면 네.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민주당도 하나의 그 시험대에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험대 올라갔다라는 거고 어쨌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거기에 좀 많이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국회를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이콧을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세비 받고?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또 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장도 선출했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했어요. 그러면 그게 불만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와서 일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 아니면 여론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일도 안 하면서 밖에서 그냥 우리는 장애투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네. 국회를 완전히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 이렇게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네. 그리고 정부 인사들 나와라고 불러. 근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겠죠.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에서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나오라면 나와야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관이든 차관이든 아니면 국장이든 뭐 일하는 네. 사람들 민간인까지도 부를 수 있어요. 관련된 사람 같은 경우에 국회법에 의해서 안 부르면 어떻게 돼? 증인 채택도 할 수 증인 채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은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부까지 저렇게 국민의힘과 행정부가 합쳐가지고 완전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겁니다. 네.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두 번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출석을 해.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안에서 민주당은 질의하고 행정부 직원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답변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돼. 국민의힘 좌석은 다 비어 있고 아. 국민들이 뭘 보겠어요?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져요. 오늘인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네.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예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지지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일하는 국회를 하라고 총선 민심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이 힘있게 그걸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거기에서 반발만 하지 피켓 시위만 하지 아무 대안도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아니 최소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밖에서.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본회의장 한번 들어가서 인증사진도 좀 찍고. 그 선서도 안 하지 않았나요? 안 아직? 했어요, 초선 아직도. 의원들은? 아니 안 근데 했어요. 저는 이게 네, 참 선서 안 심각한 했어요. 게 심각한 게 집권 여당의 책임감, 그러니까 무한 책임으로 봐도 심각한 거지만은요. 지금 사실상 총선에 대한 불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민의가 나타났고 그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 그걸 동의하지 못해서 보이콧한다? 그럼 이건 불법 파업이 아닙니까? 사실상 불법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저도 오늘 오마이 TV 나왔습니다. 출연료는 지급받는데 제가 방송을 펑크 내면 네. 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제가 안 나와버리면 바로 잘리든지 예. 잘리든지 저는 예, 더 이상 그럼요. 방송을 할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1인당 1,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한 달에. 네. 그리고 보좌진 9명의 월급을 주면 그게 얼마입니까? 거의 억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8명에 대해서 거의 1억씩만 잡아도 100억이라는 돈이 매일 그냥 매달 세비가 새고 매달.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저는 세금. 정말 집권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총선에 대한 불복, 불법 네. 파업, 게다가 세비 낭비,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데 돈만 받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초강수 악수를 둔 것은 네. 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자, 참 걱정입니다. 예. 지금. 릴레이 슈퍼챗 빨리 슈퍼챗. 소개하세요. 계속 오잖아요 지금. 아니 방송 아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슈퍼챗을 빨리 소개를 해야지. 저도 방송하다가 슈퍼챗 오잖아요. 그럼 끊습니다. 멘트를 신인규 말하더라도 끊어. 알겠어. 그리고 소개하세요. 어쩐지 제 얘기를 안 들으시고 이거 소개하시려고. 릴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맞습니다. 릴레이가. 알겠습니다. 박경욱님, 박정우 기자님 화이팅 응원합니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뒤에는 왜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할 거예요?
잘생긴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또 한 분 더. 자 이도경님 네. 세 분 조합 참 좋아요. 박봉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아유, 수요일엔 박봉규, 수요일에 박봉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예. 자 수요일만 할지 더 할지 따로 또 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의 크기에 좀 비례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강대강 대치라고 하니까 대치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 물러나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 잘한다 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임위가 제대로 아직까지 구성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국회 21대 국회랑 똑같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결국 여론의 흐름은 국민의힘에 안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불리하게 얘기를 가죠.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게 국회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들이 많아요. 특히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안 할 때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지. 안 오면 네.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해요. 통과해요. 안 들어오면 통과요. 출석의원이기 때문에 안 출석의원은 오면은 3분의 1. 땡큐죠. 안 그렇죠. 오면 땡큐죠. 그러니까 보이콧이 계속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맡았잖아요. 네. 그럼 법사위 빠르게 두 가지 특검법안 있잖아요. 지금 발의하겠다고 네. 한 거 발의해 놓은 거죠, 결국은. 하나는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두 네.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는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할 겁니다. 본회의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넘기면 거부권 행사하겠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버틸 수 있겠냐고요. 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근데 지금 가 있다.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왜 물러나야 되죠? 뭐 물론은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물러나라는 거니까 마치 깡패가 네. 어디 가서 돈 뜯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아, 기분 나쁘니까 돈 안 줄 거면 한 대 때리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해서 약간 좀 고집을 넘어서서 좀 행동 자체가 좀 깡패스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저는 지금 뭐 방탄 국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명분을 삼으면서 오히려 안 들어와 버리는데 네. 아니 방탄이라고 그냥 붙이면 다 방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대표나 네.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사안과 지금 상임위 구성하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방탄이란 얘기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맞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은 그래도 사법 절차가 진행이라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은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 네.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에 대해서는요 음. 방탄도 아니에요. 이거는 총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을 쏴야 방탄조끼를 입는 건데 이건 총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로 본인들은 아예 수사가 개시조차 안 되고 있으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 가지고 항상 뭐 방탄이니 뭐니 이런 식의 논리를 붙이는 것은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붙이고 있는 네.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하나 보면 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네. 국회의장이 선출돼서 뭐 사퇴하라, 뭐 무효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자기가 싫어하고 동의 안 했으면 다 무시되는 거예요? 0.73%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또 진보 진영에서 인정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국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네.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아. 근데 그 의장에 대해서 뭐 자격 없다, 예컨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격을 왜 자기들이 정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고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정하는 법률이나 원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걸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원식 의장 뭐 물러날 일은 없겠지만 물러나면은 아니, 왜 물러납니까? 왜 물러날 물러나? 일이 없는데. 추미애 의장이 아니, 왜 뒤에서 뭐 말도 그런 안 일은 되는 없습니다. 얘기지만 아니, 상상도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 정도로 네. 말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주장 네. 국민들이 다 비판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에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아니지. 국회법 위에 있냐고요. 내지는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도 정합니까? 아니, 투표를 다 했는데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아니, 당연히 네. 못했으니까 표를 못 받았죠. 심판받은 기분 건데 나쁘지. 아 기분 당연히 나쁘죠. 예. 나쁘라고 심판했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안 아 해. 다 안 해. 안 해, 그 안 해. 월급은 다 받아.
나 방송 안 나와. 근데 출연료는 받아.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지. 우원식 의장 물러가. 막 박정호 앵커님 물러가. 막 이런 그렇지. 식인 거예요. 내가 하게 물러가. 이런 내가 앉으면 되잖아. 박정호 앵커님 물러가라고. 내가 방송도 안 쫓아내고. 나오는 주제에. 쫓아내고. 아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시네요. 예, 기분 우원식 의장님 기분 나쁘다고. 아,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성을 찾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야당의 언어가 특검하자, 네. 보이콧한다. 그렇지. 이게 야당의 언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김정숙 특검도 하자 그러고 국회도 보이콧 하자 그러고 아니 그럼 야당을 하세요. 그럼 야당하는 그렇지. 방법 있습니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세요. 내지는 그냥 다 국회의원 그만하세요 그냥. 그럼 야당도 안 할 수 있어.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 총사태? 총사태 괜찮네.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럼 보궐해가지고 저도 출마할게요. 오, 출마 선언. 좋습니다. 아니 보궐하면 되잖아요. 저도 보궐하면. 나갈게요 예, 그러면 예. 나가서 신인기의 건강한, 출마 선언. 예, 건강한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아니 본인들이 일도 안 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물러나라 그래. 네. 아니, 동네 깡패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피켓 들고 국회의장실 앞에 앉아 있는 네, 국민의 네. 모습을 모습. 보면서 막 소리도 지르던데. 정말 네. 이 자신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뭐 장애 그렇죠. 나가지 말라, 네, 그런 네. 투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렇지. 했는데 자신들이 일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저 모습이야. 저게 뭡니까? 그리고 이재명 방탄, 그러니까 방탄 얘기 또 사죄하라. 하잖아 방탄 얘기. 방탄 얘기하면 이게 총선에 대한 복귀가 안 된 거예요. 2조 심판론 얘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2조 심판에 얘기하다 보니까 윤석열 심판이 더 크게 부각이 돼서 폭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아까. 이재명 방탄 얘기하고 아니 있어요, 지금. 방탄은 총을 네? 쏠 때 방탄 조끼를 입는데 당신들은 총도 뺏었다니까 수사도 안 해요. 이재명 방탄 근데 무슨 얘기하면 방탄 얘기를 하고 계속 있어요, 지금.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얘기가 나올 아니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이 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재판 받고 있다. 이거 연관성이 뭐 없어요. 방탄이에요? 아니 국회에서 뭘 쓸 말이 방탄을 하는데? 없었나 봐.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신기로 생각하면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 말을 쓴 네, 건데 쓸게 그러니까 없어. 쓸 게 없으니까. 방탄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방탄이라고요. 법사위를 그러니까. 가져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특검법 처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저 방탄이 아니고 너무 방탕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방탕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돈만 받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학생이 학교 가기 싫으면은 본인이 네. 퇴학하거나 자퇴를 하면 되는데 학교 문을 닫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탕한 모습. 방탕한 모습입니다. 저거는. 방탕한 모습도 이거 성경에선 죄라고 보지 죄죠. 않습니까? 아 죄입니다. 저거 죄죠. 죄죠. 일하지 않는 자 술 취하지 죄지. 말라 이런 아. 방탕한 것이니. 그 그렇죠. 게으름도 죄 아닙니까? 게으름도 성경에서? 죄예요. 일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그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좀 성경에. 먹지도 말아야 돼. 지각은? 안 하니까. 지각은 없어요 성경. 이 사람이 진짜. 오늘 근데 다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나 네. 저 기분이 좋고 성실한 박봉규, 성실한 박봉규고요. 자 이거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 어떤 생각하셨을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어떤 생각할까? 저는 보면서 김용태 의원이 과연 저기 앉아서 아.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거기 들어요. 가서 앉아 있죠 지금. 저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중간에. 저기 지금 세 구호 번째 외치고 줄인가 있네요. 있잖아요. 의원 김용태 옆에 앉아 의원도. 있네. 네, 저 김용태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기. 평소에 그 사람이 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네. 그게 잘 맞지 않는 태도라고 보이지거든요. 저 근데요 태도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있으면 행동을 행동을 봐야지 그렇지. 말은 날아갑니다. 신뢰감이 안 돼요. 행동으로 봐야 되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행동이 더 우선한다 말보다. 그게 방 그렇죠. 기자는 왜 내 얼굴 위에다 세 명의 얼굴을 붙여놓은지 모르겠네요. 의도적인 것 같은데 방 기자. 아니 녹화했던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일하는 국회에 역풍이 없는 그런 현실을 확인해 본 거고요. 자 오늘 법사위가 열립니다. 네, 법사위 열리죠. 최혜병 특검법 특검법. 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에 보내는 안건 결정을 소위. 할 걸로 네.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고요. 많죠. 그리고 빨리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음.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은 정말 규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이슈에 묻히지 않게 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에서 이걸 좀 처리하겠지만 어제 나온 뉴스를 좀 정리해 보자면 예.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박정훈 박정훈 대령이 대령이. 나가서 재판 받았고 음. 그 현장에 추미애 의원도 있었고 있었죠. 뭐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또 재판 현장에 조국 대표도 예, 와서 함께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어제 나왔던 재판 상황을 보면 이종섭 당시 장관한테 보고할 때 7월 30일에 보고할 때 그때 자리를 함께했던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간부 얘기는 뭐냐면 조사 결과 보고 때 임성근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그렇죠. 쭉 다 포함되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언급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재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인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얘기가 경찰 조사할 때 오송 참사 그때 사건 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이러지 않아서 국민적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잘 된 걸로 잘 얘기를 됐다. 했다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30일, 7월 30일 이때까지만 해도 음. 이종섭 장관 또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잘 됐다. 그렇죠. 특히 수사가. 임성근 사단장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비난 요소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바뀝니다. 그렇죠. 언론 브리핑가 취소가 되고. 맞아요. 근데 왜 바뀌었냐? 02800 대통령실 전화가 온 다음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빼박 아니에요? 빼박? 빼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네. 국방부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절차가 정상적이에요. 되고 있었는데 네.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라는 건 달리 말하면 이제 수사 외압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고 결재가 번복되고 갑자기 네. 수사를 잘했던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의 수괴가 돼 있고 이게 맞아.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압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아주 잘못된 법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개입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수사권, 그러니까 이 준사법 절차라고 하는 수사 절차에는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 체계에 다 명문으로 나와 있고요. 네. 일반적 지휘 감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재해서 넘겨라. 이것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빼라, 누구는 넣어라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이 결과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수사 외압은 범죄다. 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 그러는데요. 군사법원법에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할이 없을 걸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라고 돼 있거든요. 수사를 하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박정훈 대령 직책이 뭡니까? 수사단장이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지 뭘 합니까 수사단장이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누구까지 수사 외압의 본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근데 저는 명확해요. 윤석열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외압의 주체로 일단은 적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법사에서 오늘 이제 안건 조정 소위로 넘어가게 넘기고. 되면 네. 안건 소위 넘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뭐 일사천리로 그럼요. 통과까지 가는 통과되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 올 것 같고요. 네. 그럼 민주당하고 이제 나머지 야당들 함께 법안소에서 논의하고 올리면 네. 법사위 통과하고 그러고 난 본회의로 이제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이 법안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회의를 열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의 뭐 저는 100%.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고 네, 있으니까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보이콧 하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와요. 7월에. 네. 자동이에요, 참. 자동.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들어오고 나서 정말 몇 명이나 이제 반발이 일어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이탈표 현재로서는 뭐 이탈표 8표도 참 커 보인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데 총선 끝났을 때는 네, 8표 정도면 21대 국회보다는 좀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잖아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네.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70~80%가 동의하는 일만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성공적으로 국회를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서라는 게 일이 다 있는 거고 국민 대다수를 끌고 가지 못하면 야당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도 최혜병 특검, 이게 윤석열 특검이죠. 그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80%가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 저는 이 이거부터 두 개에 빨리. 대해서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 거를 갖고 와서 뭘 해야지 아직 성과도 나지도 않았는데 네.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가면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석유 던지고 뭐 다음에 뭐 던질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논점이 다 분산돼 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하고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통과시키고 재의결 마친 다음에 특별검사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우선. 저는 좀 바람직하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다른 특검들 다 던지면요 네. 특검 인플레가 나오고 값어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두 개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결과 보고 얘기하자. 결과 보고 얘기하자. 그럼 결국
김건희 종합특검법 해야죠. 거기까지 이거는 해야죠. 해야 된다. 두 개는 무조건 윤석열 부부특검은 100% 해야 됩니다. 100%. 네. 저 근데 이제 권익위에서 이번에 결정 내린 거 보면 많은 네.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권익위 종결 결정. 근데 뭐 1분 정도 브리핑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석유 발표할 때 4분 브리핑하고 가버리더니 권익위는 1분. 이게 뭡니까?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과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참여연대에서 고소한 건 이제 문제 네. 있다고 권익위에 얘기를 해서 조사해달라고 6개월 요청한 건데 걸렸어요. 6개월.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실이라니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든지 서면 조사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하나 아크로비스타 그 현장 있잖아요. 거기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조사를 마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박문진 그 뭐야 박문진 이사 가려고 권태선 이사장. 바꾸려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직접 갔었잖아요. 박문진에 조사로. 갔었어요. 맞아요.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그때는요 빨리 쫓아내려고 네. 엄청 빨리 갔어요 또. 이거 6개월 지나도록 한 번도 한 번도 가지도 안 않아. 갔어요. 현장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자기한테 전화 한 통 안 왔대요. 아니 조사도 안 하고. 그 당사자잖아. 네. 그러니까 직접 선물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 선물을 주고 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본인이 다 증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권익위에 최소한 전화라든지 아니면 불러서 뭐 의원들 앞에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양측에 대한 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면 무슨 뭐 뉴스만 보고 하는 거예요 대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심지어 그래서 오늘 어젠가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팽팽하게 갈렸대요. 한 표 차례 한 표 차.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조사를 해야 되냐 대통령, 말아야 되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권익위원 중에. 네.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뀐 분들인데 이런 분들마저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한 표 차이로 난 걸 문제 없다 혐의 없다로 넘겨버리면 어쩌는 겁니까 대체?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 공직자 입장에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인지했는지 그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익위 이 표결할 때 자체도 한 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네.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조사 어떻게 합니까 권익위에서? 근데 저는 일단 권익위가 네.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급이고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기관이고 부패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소관하는 이제 그렇죠. 관청인데 저는 이제 권익위의 이름은 이제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 건의이익위원회로.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론을 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권익위가 이제 이름을 건익위로 바꾸는데 이 부패방지법 보면요, 네. 5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해 부패 혐의의 혐의 대상자가 여긴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해당하는 부패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건익위는 명의로 자기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9조 6항에. 근데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익위 어제 그 관련자들 있잖아요. 저 이분들 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뇌물죄의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어려우니까 야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 못 잡는다. 요건을 완화하자, 맞아요. 단순화하자 네. 해가지고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걸로 김영란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죄보다 요건이 더 완화되고 더 쉬운 요건인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수준인데 위법 사항 없다? 그럼 뇌물죄는 당연히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전 가이드라인.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승윤 부위원장 어제 그 발표한 사람인데 1분 동안 이거 검사 카르텔입니다. 이분 검사 출신인데요. 맞아요. 25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23기 검사, 여기 25기거든요. 네. 부기수 후배 검사입니다. 그 검사 카르텔끼리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장 특검에서 저는 이거 직무유기한 이 정승윤 부위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싹 다 이거 다 저는 범죄를 은폐한 공범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싹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싹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 덮어준 것도 범죄예요. 음. 이거 저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좀 부정한 것처럼 돼버려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아니 이거 검사들이 들어오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들 옛날에 검찰이니까 수사할 때 명품백을 받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거 물증 나와도 수사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영장 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장도 아니, 안 치잖아요. 압수색하고 디오백 아니, 어디 영장도 있는지 안 치잖아요. 안 어디 있어요 치지. 디올백? 예. 그러면은 앞으로 권익위가 이따위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뇌물 받는 거는 다 합법화되죠. 아니 다 배우자 통해서 받으면 돼요. 왜 300만 원만 받습니까? 500만 원짜리 백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백도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네요. 아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위법 사항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도 죄가 없는데 뭐 밑에 하급 직원들 뇌물 받는 거는 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권익위 어제 결정은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 분노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 네. 직무유기고 공적 권한을 사유화시킨 거예요 검찰이. 이 정승윤 부위원장 명명백백하게 이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검사 카르텔이에요.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커지고 있고 수사하고 조사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발표한 날짜도 참 공교롭게도 대통령 부부가 순방 떠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날짜 맞춘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뭐 공교롭잖아요. 왜 이렇게 공교롭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예. 그 전에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일과 연관된 즉 소위 이제 알선 수재 혐의까지도 지난번에 신윤기 변호사 얘기했는데 알선 수재 혐의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원백희와 알선수재.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행정관 2명이 또 동행을 했어요 순방에. 예. 그 사람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예를 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했던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가서 다 입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입 맞추고 있어. 야 우리 이렇게 진술하자. 이러면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받고 지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데리고 해외 전지훈련 간거 아니에요? 아 진술을 더 잘 맞추기 더 잘 위해서. 맞추기. 야. 이게 막 이게 뛰면서. 뭐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신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또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네. 제한시킬 수도 없어요. 대통령 거의 포괄적 모든 권한, 일에 포괄적. 포괄적이지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시하고 다 장관들 자기 밑에 네. 참모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요 대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모양새. 물론 실현은 안 됐지만 뭐 담당 사무관이든 아니면 연락을 했다는 누가 거죠. 전화를 하고. 그 행정관 연결도 그러니까 해줬고. 네.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했다면 알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혐의 없음을 내려버리면 뭐 그럼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부인 통해서 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든 이유와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하고 공무원들이 다른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심지어 사실은 박정우 기자나 나나 신인규는 빠지고 네. 우리가 왜 공무원도 아닌데 왜 들어가 있냐고. 언론인들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교수도 들어가 있어. 맞아요. 교수도 그럼 국립대 교수면 넣지 왜 사립대 교수를 왜 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예요. 청탁금지법 사안으로 갈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형법, 음. 특가법 내지는 알선수재 요런 쪽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사안을 지금 완전히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축소 수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도 네. 축소 기소해줬듯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아무리 네. 뭐 법과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매일 하잖아요.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검찰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 와야죠. 백을 갖고 와야죠. 그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 범죄 혐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특검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면서 거의 뭐 태업을 하면서 네. 수사만 기다리자. 말장난. 말장난. 거의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고 네. 저는 대통령을 왜 우리가 1월 한 장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느냐. 대통령 연봉이 2억 6천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 술 먹는 거밖에 하는 일도 없는데 2억 6천씩 주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주느냐? 대통령이니까 주는 건데 권한이 많으니까 뇌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뇌물 못 받게 하려고 대통령 연봉도 많이 주는 겁니다. 일도 안 해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뇌물 받아 먹고 배우자 통해서 백 받는 거를 합법화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장려합니까? 이 공직자들 다 사퇴시키고 저는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 공직사회가 지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다 받아 이제 배우자 중심으로. 여보, 곽상도 아들 여보. 뭐가 됩니까?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 아들 통해서 받으면 이제 다 합법화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이게 완전히 공직자한테 법치주의가 뭔가 좀 무너지고 있- 청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인 찾아가겠지 부인 이제는 찾아. 공직자는 안 찾아고 부인 찾아가. 옛날에 온로비 사건 어떻게 했냐고요. 김태정 총장 배우자 연정희 씨. 그 온로비 다 받아가지고 청문회까지 열고 아유, 특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특검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왜 지금 특검 안 합니까? 빼박이네 진짜로. 그때 특검 했어요. 물론 그때는 특검 처음이니까 성공도 못했고 특검 네. 부실했지만 지금은 이거 특검을 왜 안 하냐고요. 해야지. 검찰총장 배우자가 옷을 받아도 특검을 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백을 받았는데 그때는 물증도 없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것도 뭐예요. 근데 지금은
명품백 받는 게 눈에 나왔는데 카메라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영장도 하나 안 치고 뭘 엄정하게 영역에 무슨 뭐 성역도 없다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서비스만 그냥 하고 있고. 아니 옷 벗으라고 그렇게 시간- 할 거면 옷 벗으라고 차라리 그냥. 네. 예? 시간 벌기 하는 것 같은데. 부끄럽지. 부끄럽죠. 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출국 갈 때 예. 보니까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백과 에코백 뭐 대비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에코백 예. 지난번처럼 들고 가더라고요. 더 눈에 확 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에코백. 마이너스예요. 저렇게 들면 네. 사람들이 명품백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음. 더 생각이 나지. 기본적으로 저렇게 에코백을 들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네. 또 그렇고 명품백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저 생각을 디올 하게 거 아니에요? 디올의 에코 버전 아닌가 모르겠네. 아 디올에서 출시한 에코 버전 아닙니까? 아니야. 그리고 아니, 저는 잘 기본적으로 모르겠는데. 예전의 사진들 쭉 보세요. 대통령 부인들이 순방 같이 나갈 때 손에 뭐 들고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저 트랩에 올라가 있는 사진. 보여주려고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환경을 사랑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친환경? 아니라 뇌물을 본인이 사랑한다. 아니, 명품백 아니, 에코백을 자기의 들고 있으니까. 명품백이랑 에코백 든다고 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데 일부러 저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거 한 거에 일부러 음. 나는 이런 명품백가 좋아하지 않고 이런 에코백 좋아한다 이런 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소탈한 이미지, 그게 소탈한. 도리어 마이너스다. 예. 사람들은 차라리 명품백 들어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치냐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들은 보통 트랩에 올라갈 때는요 그냥 손 흔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손에 뭘 들고 있지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기 지금 김종지 여사도 마찬가지야. 뭐 백을 들고 들고 있죠? 있잖아. 백 그냥 일반 백을 아, 왼쪽에 들고 있고 예. 손을 들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에코백을 들었다는 이유는 그걸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니까 사람들은 저 김건희 여사의 저 모습 보고 명품백을 떠올려요. 네. 아 또 명품백 얘기 나오니까 저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누구든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마이너스다. 왜 저런지 마이너스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롱조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에코백 안에 명품백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안에. 조그만한 그런 파우치? 얘기가 나온다니까. 백 안에 그렇게 백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신인규 얘기였습니다. 아 용기 네. 내셔도 됩니다. 뭘 용기를 용기 내요? 내세요. 용기 내셔도 됩니다. 최준규 예. 최진봉 저 안에 교수님이. 백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사람들 얘기 들려. 인용.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뭐 네.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게 이제 사실은 뭐 환경을 뭐 사랑하자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은 얼마나 위선됩니까? 그러니까 저러고서 뒤에서는 명품백 받아먹고 또 명품관 가서 쇼핑할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야 국민들을 갖고 논다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냐 바보로 보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한다. 그래서 저는 저런 위선에 대해서 네. 뭐 막말로 명품백 받는 게 안 나왔다라면 또 명품관 가는 쇼핑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라면 국민들이 일부 속겠죠. 근데 이제는 다 나왔는데 수사도 안 받는 파렴치가 파렴치범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부야가 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냐면 뇌물범이 국외를 돌아다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저 백을 들고 간다? 굉장히 위선적이죠.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에코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에코백 뭐 친환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윤 대통령은 석유 대박 산유국의 꿈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35년대 만약에 이게 경제성에서 개발이 돼서 막 뽑아낸다고 치면은 그때 가면 얼마나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는 박정희 시대 때 그 구호로 석유 뽑아서 기분 좋다 우리 부자 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어떻게 이게 보면 수출도 못해요 자동차 같은 거. 아리백도 아리백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코백 들고 석유 대박을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게 안 대비가 맞죠, 돼요. 안 맞죠. 너무 대비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뭐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순방하면서 투르크 가가지고는 네. 국견을 강아지를 또 선물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아무런 이런 방고 최소한 사과도 사과도 없이 없고. 아니면은 응. 제2부속실 다시 아, 부활시키고 네. 뭐 이런 뻔뻔해. 얘기도 없이 너무 그냥 뻔뻔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전용기에 또 이원모 배우자 탄 거 아닙니까? 아니 의심이 돼요. 이원모 비서관 또 들어갔으니까 아니 한 번 타기가 어렵지 두 번 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아, 매우 괜찮으니까 또 걱정되는 타자.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기에 또 누가 탔는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를 따라 나간다? 음. 그것도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가 음. 아니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저기 지금 해외 나갈 때가 아니라 중앙지검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당신이 갈 곳은 거기가 아니죠 해외가. 여기 검찰에 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비행기 나오니까 기내식이 떠오르는데 네. 김정숙 여사 뭐 6,200
92만 원, 뭐 기내식 먹었다 막 배현진 의원이 막 얘기했다가 음.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기내식 논란은 심플합니다. 그거 뭐 통계 본 것도 없어.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 그래. 마신 술병 숫자를 비교를 하면 예. 제가 봤을 때 안 세봐도 훨씬 많이 잡섰을 걸로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조사해봐도 돼요. 다 먹은 것만 해보면은 김정숙 여사 먹은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이다. 헛발질. 105만 원 뭐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데 소고기도 많이 잡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술병만 계산해도 그러니까 끝나.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순방할 때 기내식 공개하라고요. 그러면 되잖아. 뭐가 네. 뭐 아니, 복잡한 술병이 것도 아니야. 많아서 공개를 못해요. 술병이 많기 때문에. 더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비용 원래 역시? 고깃집 가도 고기보다 술병 값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지금 왜 저러는가 네. 이제 가만히 있지. 윤상희 의원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뭐 하는 짓이야.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기내식 얘기 나오니까 또 그렇죠. 가격 왜냐면 바로 비교를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밝히지도 않아. 네. 현 정부에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비비 써가면서 막 순방 다녔잖아요. 순방 다니면 비용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때. 네. 그 기내식 비용 다 내봐. 아니 대한항공도 이게 공개를 생각해요. 대한항공도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왜냐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돈이 들 아이스 뭐지 그거 좀 신선하게 뭐 바꾸기 위해서 부대 뭐 비용들이 다 그 들어가죠. 부대 비용들, 식자재, 이동 부대 비용, 비용들. 그다음에 네. 건비 뭐 그 다 셰프 들어가는 있잖아요. 요리사 비용. 이거 다 들어가면 맞아요. 그렇게 비용이 나온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전 정부나 아니면 현 정부가 네. 차이가 있게 하면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거 대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잘 먹고 네. 가서 외교 잘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먹는 거 갖고 뭘 비교를 하는 거 자체도 웃긴 거고. 윤상현 의원이나 그 김정숙 그 누구죠? 배현진 의원. 아니 김민전, 배현진 아. 그분들이 이제 특검 주장하잖아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니 잘 먹고 가서 일 잘하고 오라고 하는 거지. 먹은 거 가지고 좀 시비 거는 것도 웃기지만은.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전용기에 외부인 탄 거, 전 그거부터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인이 탄 거. 외부인이 탄 거. 네, 더 심각하죠 그게.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탑승자 아니 명단 이원모 내놔. 비서관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안 탔을까? 그땐 탔는데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따져볼게 이렇게 뭐 예전 정부 거를 네. 계속 파고든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다 나올 수밖에 비교가 없어요.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것도 이조 심판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이재용 관한테 얘기하는 맞아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전용기 하면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누가 탔을까? 저 탑승자 목록을 보고 싶다. 그게 궁금해져. 궁금한 거예요 저는 즉흥적으로 이게 반사적으로. 그렇죠. 왜 그런 궁금할 전례가 수밖에 없죠. 있으니까 이원모 배우자를 왜 태웠냐? 음. 김정숙 여사도 만약에 태웠다 그러면 그 똑같이 다 만약에 문제제기 해야 그랬다고 되는데, 하면, 네, 그랬다 하면 근데 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뭘 먹었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뭐 술 먹은 거에 대해서 뭐 비용 뱉어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먹은 거 갖고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 뽕짝이냐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예전에 순방 가가지고 뭐 기업 회장들하고 술 마셨다잖아요. 파리에서. 그 돈 과연 누가 냈느냐 이것도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거 밝히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돈을 기름 지급을 했냐, 각자 냈냐. 그리고 뭐 그냥 썰에 의하면 모 회장은 막 그냥 너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별로 못 마시는 분을 불러다가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술 주면 또 안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네. 이 뭐 그 기내식 얼마를 뭐 기내식을 다 공개되고 대한항공이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그걸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러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기내식 뭐 받고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 상식에 또 합리적이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게 오물풍선이 계속 오고 있고 또 우리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막 했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불안하죠. 보니까 이 국민들이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 경제가 바로 섰는데 안보가 흔들릴까 봐 너무 불안하고 뭐가 오물풍선에 담겨 있을지 또 우리가 확성기 방송할 때 정말 북한이 뭘 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 이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굴복을 외치고 있는 건데 뭐 힘에 의한 평화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고 지금은 그냥 아무 뭐 평화 유지 정책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네. 그냥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눌러버리겠다, 그냥. 누르겠다 힘으로 마치 예. 그 입틀막 하듯이 아. 한번 내 힘을 보여줄게 뭐 이런 걸로 보이니까 이게 네. 국내 정치에서도 대통령이 가진 힘을 갖다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어. 썼을 때
이런 식의 반발이 튀어나오는데 네. 이게 남북 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 MB 정권 때도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MB 정권 때 대외 정책을 총괄했던 뭐 김태효 그 제1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뭐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상식 밖에 네. 지금 그 과거 회기적인 대북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 거고 이번에 오물풍선 관련해서는 아니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린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 국방부 장관부터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이거를 남북 관계에 뭔가 강경책을 쓰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간다는 게 좀 네.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전 이번에 확성기 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남북 대화를 오히려 더 보수 정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이 남북 관계의 그 활로를 열려고 해야지. 네. 아, 확성기 틀고 그럼 북한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더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서로 강대강으로 붙으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치는 건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 이게 북한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다 이제 개발이 안 됐고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같이 붙는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지전 같은 게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힘으로 누른다고 해도 저쪽에서 뭔가 또 날아올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이게 오물풍선이 이번 용산까지 갔대요. 그러니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승리해도 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양쪽이 공격을 하고 이러면 우리 네. 민간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 건물도 피해를 당하고 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나라에 누가 경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이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피해를 주는 거지 전쟁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아무 피해도 없는 그렇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인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군사력을 잘 길러서 저 북측이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평화가 눌러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고 굴복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쥐도 밟으면 꿈틀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런 식으로 자꾸 그 위험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즉 상승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은요 한반도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경고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서 압박도 가하고 이러면서 네. 북한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아니 압박하고 계속 누르고 자극하고 그럼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럼 공격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공격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왜 만드냐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원칙과 비전이 없이 남북 관계를 맺으니까 늘 끌려다니면서 이게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있는 북한, 그러니까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수립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의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서로 매번 남북 관계 가지고 다퉜던 것은 분단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분단 관리 방식을 갖다가 보수에서는 강경책, 그리고 네. 진보에서는 유화책 이런 식으로 분단을 관리하는 방법만 놓고 싸웠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다가 끝이 안 났던 건데 이제는 통일의 비전을 좀 만들자. 통일의 비전을 만든다면은요 가까이 올라가면 YS 대통령 그리고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북방 정책 보수 정권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 로드를 뚫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보수에서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루는 그러려면 통일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이 통일 비전을 같이 이뤄 나가야 될 네. 파트너거든요. 그리고 제가 헌법 조항만 소개해드리면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나오고요. 우리 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통일 비전과 함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법 얘기 오늘 헌법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지킬 생각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건 참 국민들 입장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네. 또 일하는 국회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그 국민의힘 말고요. 국민의 힘을 믿고 있는 민주당이 아마 일을 잘 해 나갈 거고 의혹이나 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거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박봉규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네. 오늘 슈퍼챗이 네, 들어왔어요. 릴레이 슈퍼챗이 얘기하다 보니까 박정훈 들어와서 기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혼자 할 때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최준무 교수님 계속 나오셔야겠네요. 슈퍼챗을 그렇죠. 계속 받기 위해서. 나와야죠. 네.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한 번 나와서는 일주일에 띄엄띄엄 나와서 아, 다들 일주일에 한 모르시니까. 두세 번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신 변호사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복라인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복라인.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씩 해. 교수님 월수금, 나오면 저도 좀 나오는 거예요. 월수금 하든지 뭐 이렇게 네, 월화수를 하든지. 원 플러스 원처럼 예, 같이 예. 나오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봉규 사랑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박봉규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된 다음에 VOD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에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최진문 교수님 나오시더라, 신인규 변호사 나오더라 하면서 많이 좀 공유해 주셔서 이 박봉규가 많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예. 릴레이 슈퍼챗 아니 저는 이제 욕심이 다음 주에도 있다면 뭐 한번. 네. 슈퍼챗도 뭐 많이 네. 응원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시사 프로가 요즘 많잖아요. 네. 내용도 네, 거의 그렇죠. 비슷한 주제들입니다. 음. 근데 저는 박봉규만큼은 네. 어려운 시사도 쉽고 음. 재밌고 좀 유쾌하게 풀어내는 걸로 우리 박봉규가 네. 좀 자리를 잡으면 그러게요. 어떨까. 아, 좀 웃을 좋습니다.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근데 일이 이거 없어서. 키시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웃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오는 거죠. 아 그런 욕심을 살짝 답답한 또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또 화낼 수 있는 그렇죠. 아, 화도 웃으면서, 냈다가 웃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합 버라이어티 방송. 네, 박봉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